자, 그럼 이제 저하고는요, 우리가 이제 좀 쉬운 문항들은 간단하게 넘기고요. 주요 문항들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넘길게요. 피파의 속도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저속도증 분포하는 거 이제 나와 있고요. 얘네들 변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A는 100km까지 암석권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B 상부는 어떻게 돼 있다? 저속도증 나타난다. 부분 용용되어 있을 거고요. 이때 A하고 B의 경계면은 모으면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위에 지각이 있는 그 회색 부분이 바로 모으면이 된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진파의 경로 그리고 이제 주시곡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진원에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진원에서부터 이제 전파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면 각거리가 뭐 45도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도인 부분이 거의 이제 직선으로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S파의 암형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110도 부근으로 이제는 가게 되면은요. 이때 뭐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내핵의 존재를 알았던 약한 피파가 도착을 하는 부분인지는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하나 더 143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은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여기에서부터는 여기는 뭐는 도착한다? 피파 도착하죠. 우리 여기는 S파 암형대는 끝까지 다고요. 그리고 이때 103도에서부터 143도까지 여기는 피파, 에스파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억에서 각거리 110도에 해당을 하는 건데 약한 피파? 네, 맞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었다? 내핵의 존재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레만 불연속면 알아냈다라는 걸 이제는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나와 있어요? 주시곡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시곡선을 이제는 보게 되면 X파와 Y파가 있는데 지금 X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위쪽으로 있고요. Y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우리 보게 되면 같은 시간, 같은 거리에 빨리 도착한 건 누구예요? 얘죠. 바로 뭐다? 이게 피파죠. 그래서 Y에 해당을 하는 게 피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늦게 도착을 한 X가 바로 S파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각거리 나와 있어요. 거리를 이제 물어보고 있죠. 간혹 가다가 각거리를 그냥 외우는 학생들인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나 마음에 각거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진항이 있을 때 중심으로 갑니다. 이때 떨어진 거리가 바로 거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뭐 지심각이라는 말로도 이제는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중심까지 해서 이 거리가 바로 각거리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각거리가 얼마가 되죠? 45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의 PSC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이 구간의 거리가 얼만큼인지 지난 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계산이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얘는 호의 길을 알게 되니까 우리 뭘로 보시면 돼요? R세타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반지름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6,400km로 주어져 있고요. 지금 45니까요. 라디안으로 고치게 되면은 4분의 파이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800인가요? 제가 너무 빨리 가려고 했구나. 3,200, 1,600이죠? 네. 1,600km에다가 곱하기 3 하게 되면 약 떨어진 거리는 4,800km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때 뭐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얼마를 읽으면 된다? 4,800km 떨어진 곳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4하고 5 사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5분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5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네, 1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디귿 때문에 조금 헷갈린 학생들, 틀린 학생들, 오답률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거리의 의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은 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얘도 우리 간략하게만 보죠.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암석들 종류 구분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굳어질 화성암, 그리고 재결정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B의 경우는 변성함이 될 거고요. 나머지 C가 바로 퇴적함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간단하게 종류 해결됩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에서는 동일 경도상에 있는 두 지점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의 북극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B,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북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자북극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 얘네들의 경우는요. 지리상의 북극하고 그다음에 자북극을 보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나침반은요 항상 여기를 향할 거 아니야. A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B는 이렇게 나타날 거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각도 봤을 때 편각이요. 항상 뭐가 나타나게 되죠? 동편각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편각의 경우는요. 어디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각도만 봐도. 또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편각이 어떻게 됐어요? 커지게 되죠.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때 복각을 보게 되면은요. 복각이요. 역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각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복각이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죠. A의 편각은요. 지금 A 나와 있죠. 10도래요. 동쪽이죠. 그래서 동편각 10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표준 중력 물어보고 있죠. 자, 표준 중력 같은 경우는 뭐에만 의존하게 돼요? 우리 위도에만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력의 경우는요.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중력 또한 역시 증가한다. 중력 가속도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표준 중력의 경우는 A가 작을 거고요. B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고 가자라고 하면 우리 표준 중력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얘네들은 만유인력과 뭐의 합으로 나타내지게 된다? 원심력의 합력으로 나타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원심력은요. 우선 극에서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리고 적도에서는 최대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것만 그릴게요. 최대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중위도에서는 한 중간 정도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만유인력의 크기를 보자라고 하면은요. 극반지름이 적도반지름에 비해서 더 작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유인력은 그게 가장 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적도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심력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우리 합력 그릴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타나게 되는 중력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요. 극에서는요. 중력의 크기가 무엇하고 같아지게 되죠? 만유인력하고 같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적도로 가게 되면은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중력의 경우는 우리 크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중력의 크기는 만유인력에서 뭐를 빼면 된다? 원심력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얘네들 합력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요, 뭐 여기를 저위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적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90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원심력은 어떻게 돼요? 원심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도에서 최대가 될 거고 90도에서는 0이 되죠. 이게 이제 원심력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죠? 극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의 경우는요. 얘네들의 합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편각과 복각을 비교를 하게 되면 A는 B보다 편각과 복각이 모두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얘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는 보죠. 지금 보엔에 반응 계열 나와 있고 사장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색깔이 주로 어두운 애들,
유색 강물 같은 경우는 정출 어때요? 초반에 정출이 되죠. 고온에서 주로 정출이 될 거고요. 정출 온도를 봤을 때 어디에서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기억이 더 어둡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기억은요. 칼슘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지각 평형설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서로 밀도가 같고 두께만 다르대요.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밀도가 똑같이 있으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쪽하고 위쪽이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수면 윗부분에 드러난 것은요. 전체 비율은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로 뭐예요? 밀도는 같지만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모으면의 차이가 어떻다? 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레트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밀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모으면은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을 볼게요. 7번은 잘 푸셨습니까? 7번도 상당히 조금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공기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X하고 이제 Y를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이제는 가고 있는 거잖아. 우리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죠? 편동풍 파동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기압골의 경우는 어디서 나타나게 되죠? 바로 여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에서 기압골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된다? 저기압성의 회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X, Y는요.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단면이죠. 그러니까 X, Y는 기압 마루가 아니라 기압 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지점과 B 지점 이제 나와 있는데 A 지점은요,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에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A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압골이 있는 서쪽에서는요, 뭐가 나타나게 되죠? 공기가 아래로 침강을 하게 되죠.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이때 발산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하강을 하니까 날씨가 어떻다? 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기압골의 동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 하게 되죠? 위로 솟아오르는 상승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때 지표면에서는 지상에서는 공기가 수렴을 하게 되죠.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날씨는 얘가 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하강을 하는 고기압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날씨가 맑아지게 되겠죠. 자, 다음 B 지점의 바람이에요. 바로 이제 기압골에서 나타나는 바람인데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얘는 저기압성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압성 회전을 하게 될 때 이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라고 하면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죠? 기압 경도력의 경우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제는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뭐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구심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에 비해서 뭐 하게 될 때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차이가 뭐를 부르게 되죠? 구심력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둘의 구심력에 의해서 경도풍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될 거고요. 자,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도 우리 간단하게 보자. 자, 지질구조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부정합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휘어져 있네요. 습곡 있죠? 경사 부정합 될 거고요. 나의 경우는요. 단층 모양을 보니까 역단층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옳은 것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지금 역단층 횡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 더 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 다 장력이 아닌 횡압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다음 9번 어땠어요? 와, 9번도 이것도 되게 짜증난 학생들 이제는 많았을 건데 우리 6평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암모나이트 문제. 자, 보자. 우선 A 같은 경우는요. 네, 고생대 퇴적층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거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B가 바로 뭐가 될까요? 경상누춘군이겠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포항분지 나타나는 거죠. 신생대
지형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고생되니까 삼엽충 나타날 거고요. 화석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암모나이트하고 같은 맥락이었죠. 경상누층구는 무슨 층이다? 육성층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퇴적된 게 아니죠. 여기는 뭐에서? 호수에서 퇴적이 된 층입니다. 백악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나왔으니까 그래서 틀린 학생들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암모나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층의 생성 시기를 보자라고 하면 어떤 순서죠? A, B, C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뭐 순위하고 0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자, 10번 바로 넘어가죠. 자, 지금 지질 단면도 나와 있고 암석의 연령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이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부터 보게 되면 우선은 지층 누중의 법칙을 따라서 뭐가 먼저 생성이 됐을 거냐면 셰일층이 가장 먼저 생성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부정합이 있죠. 부정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죠? 바로 위층, 사암층이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강암을 보게 되니까 관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끝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화강암의 순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X에서 Y로 이제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X에서 Y로 가면 처음에 화강암이죠. 그러면 나이가 어때? 어려야 돼. 그리고 같은 화강암이니까 쭉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셰일층을 지나요. 그러면 가장 어떻게 될까? 많은 층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 화강암이 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셰일층은요. 차곡차곡 쌓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약간 비스듬한 형태로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합 있고 사암층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 간격 크고 그리고 화강암의 간입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석의 생성 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셰일, 사암, 화강암의 순서가 될 거고요. 역전된 지층의 구간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네, 봐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위에 있으면 나이가 원래 어려져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반대로. 그럼 뭐가 일어났다? 아, 여기서 역전이 나타났다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Y 구간을 이제는 보게 되면 B에서 Y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암층이죠. 위로 가면 어때? 차곡차곡 쌓이니까 나이가 점차 어려지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 무슨 층이다? 셰일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D급밖에 없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1번 가보자. 자, 11번 문제도 간단하게 보죠. 자, 해령으로부터의 연료량 나와 있습니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료량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확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료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해령에서 멀어지게 되면 연료량은 낮아지게 될 거고요. 같은 거리에서는 빠른 확장을 하는 것이 당연히 연료량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계산해 보시면 되죠. 지금 A 지점제는 나와 있을 때 이게 거리가요. 지금 1000km가 떨어지죠. 100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D급밖에 없을 거고요. 자, 다음 12번은요. 여러분들 잘 그리셨어요? 지금 단면도를 가지고 지질도, 이제는 평면도를 그리는 형태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등고선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높이 두 지점이죠. 그래서 등고선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가장 높은 곳, 뭐 400은 여기에 표시가 없되고 여기 뭐 300.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차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너무 막 그렸나? 자, 그리고 여기 200선 그릴 수가 있을 거고 100입니다. 자, 먼저 D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평층이 있어요. 수평층.
그리고 이 수평층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300과 4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층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등고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D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사가 이렇게 지금 등고선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사의 방향이 얘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경계는요.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등고선의 이 모양과 똑같은 형태로 A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는 그릴 수가 있겠죠. A층이. 그 다음에 C층을 보게 되면 C층도요. 여기 이제 뭐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좀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때도 얘가 낮아지는 방향과 반대죠. 그러면 얘가 열린 방향이 어떻게 된다? 서로 등고선과 똑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C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찾아주시면은요, 바로 1번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고요. 자, 다음 13번 보자. 에크만 수송과 연안 용승.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에크만 수송 보면 바람의 오른쪽입니다. 북반구 해양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연안 용승이 나타난대. 지금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연안 용승이 나타나려고 하면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연안에서 대양 쪽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바람은 어떻게 불고 있어요? 북반구죠? 오른쪽이죠? 그래서 얘가 에크만 수송이 바람이 오른쪽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연안에서 뭐가 일어나? 찬에서 용승이 일어나죠.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영향염률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뭐 기억하고 디귿.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다음 이제 14번 가볼게요. 14번은 좀 계산이 필요한 문제죠. 근데 사실 단열 변화 같은 경우는 계산이 원래부터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옆에 나왔을 때의 온도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A에서 B 지점까지는요. 건조 단열감률을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여기가 20도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도씨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1000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000m당 얼마가 낮아진 거야? 10도씨가 낮아졌네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뭐를 따르게 된다? 건조 단열감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에서부터 어디를 가게 되냐면 C까지 갔어요. C까지 갔더니 얘의 경우는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어요? 수분 단열감률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H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를 올라가면서 얼만큼이 낮아지게 된다? 10도씨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얘네들은 계산하면 되겠지? 10도씨고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 낮아지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지금 얼마로 나왔죠? 어차피 0.5로 나왔겠죠? 뭐 100m 그 다음에 0.5도씨 이렇게 될 거고 H 이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0도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에 해당을 하는 거는 얼마가 된다? 2000m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지금 2000m입니다. 그럼 고도가 얼마가 될까요? 3000m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의 높이 3000m 간단하게 계산될 거고요. A 지점에서의 이슬점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슬점을 어떻게 돼? 이슬점 감률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이슬점 감률을 따라서 이제는 가고 있을 건데 처음에 온도가 뭐 TD라고 이야기를 하죠. A 지점에서의 이슬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슬점 감률의 경우는 100m당 지금 얼마가 되죠? 0.2도씨가 되고 얼만큼 올라가고 있어? 1000m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가 됐다라는 거죠? 10도씨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얘네들 계산을 하게 되면 2도씨 낮아지게 되니까요. TD는 얼마가 된다? 12도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얘는요.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 응결구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의 경우는 이거는 우리 아까 저 H하고 다르죠.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 뭐 H라고 하자.
상승 응결 구도를 H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요 125 그리고 T-TD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상승 응결 구도가 얼마가 되죠? 1000m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20도씨였죠. 그래서 역시 계산하게 되면 이 차이가 8도가 돼야 되니까 TD는 얼마가 된다? 12도씨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기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는요. 지금 이슬점의 차이는 뭐 생각하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도 되지만 우리 높새반 생각하면 되죠. 얘가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더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A 지점보다 D 지점에서 더 건조하게 될 거고 건조하다, 이슬점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리셔도 사실은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여기 10도씨, 그다음에 20도씨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1000m 그리고 2000, 3000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자 우선은 건조부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서 얘가 1000m 올라가면 10도씨가 됐어. 이게 A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B 지점에서 응결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슬점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슬점 급률은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크게 요게 이제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게 이제는 이슬점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B 지점 이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게 되죠? 여기서는 수분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3000이 됐더니 그대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C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가 되려면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기온의 경우는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로 같이 이렇게 이제는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슬점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대로 따라 내려가자 여기에서부터 이 기울기 여기 더 이렇게 따라 내려오죠. 이슬점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림 그려보시고요. 좀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모두 다 옳죠? 정답 5번 되겠고요. 자, 다음 15번으로 가보자. 자, 15번 보죠. 15번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 이제 천체 문제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겉보기 등급이 어때요?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겉보기 등급은 서로 일치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서 절대 등급 나와 있고요. 고유 운동 같고 색지수가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거리지수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리지수의 경우는 겉보기 등급에서 뭐를 빼면 된다? 절대 등급을 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A와 B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 얘의 경우는요. A에 겉보기 등급 있을 거고 절대 등급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거리 지수를 이제는 보게 되면 역시 겉보기 등급의 절대 등급을 빼줘야 되죠. 근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서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지수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A는 가깝고 B는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 반지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은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우리 이제 자료를 봐봐. 색지수는 온도 볼 수 있고요. 고유 운동은 말 그대로 별의 운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절대 등급의 경우는 별의 뭐하고 관련이 있죠? 광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별의 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이 방출하는 이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별의 표면적과 에너지의 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9라고 이제는 가정을 했을 때 표면적의 경우는요. 뭐 4파이 R제곱이 될 거고 이때 휴대폰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요. 시그마 T 4제곱으로 주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봐봐. 우선 얘네들은 지금 서로 뭐예요? 상수니까
관계 생각할 필요 없고 역시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이때 온도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는 뭐와 관련이 있다? 색지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A하고 B가 색지수가 어때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별의 광도와 반지름 간의 관계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는 이때 광도의 경우는요. R제곱하고 서로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얘네들의 이제는 광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LA 대 LB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네들은 서로 제곱 비례하죠. 제곱 비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RB의 뭐 제곱 그리고 RA의 제곱 이런 순서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 얘네들을 계산하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강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절대 등급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예요. 얘네들의 등급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난다? 5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5등급 차. 그러면 몇 배? 10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때 얘네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B가 어떻대? 100배가 더 밝다라는 거죠. 결국에 얘의 경우는 뭐 LA로 나타내도 되고 어쨌든 비율만 나타내면 되니까 얘의 경우는 100분의 1 LB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숫자를 좀 지저분하게 써요. 100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100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보자 라고 하면은 RB분의 RA의 경우는 무엇과 똑같다? 10분의 1과 같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RB의 경우는 10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반지름이 10분의 1, B가 1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다음 접선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접선 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이것도 바로 가자. 접선 속도 같은 경우는 계산하게 되면 4.74 뮤 R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둘의 고유 운동은 어때? 서로 같아. 하지만 얘네들과의 거리 어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접선 속도도 역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밖에 없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체크 잘 하시고요. 자, 다음 16번 이제는 기조력과 이제 기조력과 해수면 부품 모습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봐봐. 북위 28도 지역에서의 해수면의 높이 변합니다. 자, 이랬더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만조 있고요. 간조 있고 뭐 이렇게 쭉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여기 해수면이 높이가 높아졌을 때 만조가요. 하루 동안에 보게 되면 24시까지 몇 번 나타나요? 네, 2번 나타나고요. 간조도 2번 나타나게 되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북위 28도 지역에서 하루 동안의 간조는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음 이날 A 지역을 물어보고 있어요. A 지역. A 지역을 저는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보자. 이렇게 28도 있는 곳이 있어. 그리고 지금 달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부품 모양을 보면은 달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이 A 지역은 반대쪽에 있어요. 남이죠. 그럼 얘가 지금 뭐죠? 만조가 될 때, 얘가 간조가 될 때죠. 간조가 될 때 물이 쓸려 나간 거죠. 죄송합니다. 만조가 될 때 얘는 뭐가 나타난다? 간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먼저 28도 지역에서 해수면 높이 뭐를 봐야 되죠? 0시 봐야 돼요. 0시 얘예요. 만조죠. 그럼 얘는 뭐가 나타나? 간조 나타나죠?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게 될 거고요. 자, 다음 A와 B가요. 서로 달라요. 왜 그렇죠? 달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죠. 얘가 똑같이 그대로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전 궤도면하고 그리고 달의
달의 공전 궤도면이죠. 백도하고 적도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높이가 시시각각 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 되겠죠. 정답 3번인가요?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보자. 자, 17번에서는 공기에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를 이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를 간단하게 그려보죠. 아래쪽에 여기 뭐 P1 그리고 이제는 P2 있고요. 이 밑으로 뭐가 작용을 하게 되죠? 중력 mg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지 기압 경동력 위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력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의 기압 경도력과 중력은 서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 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기압 경도력은요, 우리 뭘로 계산할 수 있나요? ρgH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ρgH로 이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H가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델타 G가 나와 있죠? 델타 G로 우리가 기압 차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이 무엇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하나씩 보자. P1과 P2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기압은요, 어디서 높아요? 아래쪽에 지금 공기 밀도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P1의 크기가 P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기압 차이는요, 우리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높이와 서로 뭐 하게 된다?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기 덩어리 1kg에 작용하는 영지 기압 경도력의 크기, 이거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 왜? 얘네들은 지금 정력학적 평형 상태거든. 기압 경도력은요, 중력하고 어떤 상태다? 서로 비례하죠? 서로 같은 상태죠. 평형이니까 똑같아.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1kg이고요. 이때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10이라고 하라고 편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이다? 10N이다.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다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Y 같은 경우에 광물 결정 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화강암하고 유무암 이제는 차이가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돼요? 화강암이죠. 조립질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 깊이를 비교하게 되면 유무암은요. 뭐죠? 세립질이죠. 화산암입니다. 얕아요. 반면에 화강암 같은 경우는 심성암이죠. 지하 깊은 곳이죠. 그래서 깊이는 화강암에서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둘 다 마그마의 성분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밝은색 광물들이 많이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석영장석 흑음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은요. 이거는 얘들아 뭐만 잘하면 돼? 판단만 잘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수은 염분도가 나와 있습니다. TS도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염분 이렇게 있고요. 수온이에요. 자, 이랬을 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죠? 수온 낮고 염분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게 되고요. 위로 간다라는 거는 밀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더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수계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 남극 저층수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때요? 침강이 저해되죠. 그래서 순환은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온이 15도씨이고 염분이 36인 애들 뭐 하면 돼? 그냥 읽으면 되지? 읽으면 여기 뭐가 있나요? 쭉 가자. 표층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디귿밖에 없네요. 정답 2번 되겠고요. 20번은 잘 계산하셨어요? 20번은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시간을 이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식상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니까 A가 질량도 크고요. 반지름도 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주국소와 부국소가 유지되는 시간을 가지고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지금 주국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3t에서부터 9t까지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부국소는요. 살짝 그 사이사이에 이제는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별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큰 별이 있고요. 얘가 여기에서부터 지나가. 그러면 이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지금 얘는 작은 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부국소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얘가 지나가면서 강도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을 하죠?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뭐가 된다? 가장 낮은 상태가 되겠죠. 가장 강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빠져나가게 되니까 밝아지게 되면서 강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나요? 얘네들의 진행되는 시간과 그리고 거리, 속도를 가지고 크기의 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A부터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 얘네들 거리 얼만큼 지나가는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걸린 시간은요. 뭐가 되죠? 시간분의 거리를 이제는 시간분의 거리 생각하면 되죠. 시간은 얘네들의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A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얘는 이제는 반지름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지.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얘가 진행이 되는 시간을 이제는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라는 시간 동안의 거리의 경우는요. 얘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A를 지나가게 될 거고 진행되는 시간은요. 어디서부터? 얘가 딱 여기서부터 이때까지 지나가면서 딱 빠져나가는 거지. 얘 반지름을 지나가는 거잖아. 이 거리거든. 자,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시간이 언제부터요? t부터죠. 그리고 얘가 딱 나갈 때가 언제? 이때죠. 9t가 되죠. 그래서 얘는 9t - 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B의 경우는 뭐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얘가 앞으로 와서 빠져나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요. 뭐가 나타나는 걸 봐야 되죠? 부국소가 나타나는 거를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진행을 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되죠? 지나가면서 큰 게 이제 가리잖아. 자, 다시 여기부터 가죠. 그리고 얘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시점 지나갈 거고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돼? 다 가려진다라는 거지. 그리고서는 계속 어둡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는요. A 그리고 강도가 어떻게 돼? 이때부터 차츰차츰 어두워지는 얘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요. 진행되는 시간은 11t - 9t로 계산을 하셔도 될 거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3t - t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뭐 얘는 8t 나올 거고 얘가 2t 나오게 되니까 몇 대 몇이다? 4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가 4배 더 크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A하고 B를 봤을 때 표면 온도를 비교하래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광도가 어떻다?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국소가 나타났을 때의 변화, 그다음에 부국소 나타났을 때 이 온도 변화, 얘들 밝기 변화를 좀 보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크게 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다. A가 그죠? 큰 별이 A가 되겠죠. A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얘네들은요. 식상성이죠. 공전축이는 어때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하고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7월 학평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 파트들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계속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학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